알려주세요. 하여튼 어디가 시험범인지, 시험범 어디 보는지. 일단은 요 순서대로 하고, 지구 크기와 운동. 에라토스테네스가 이제 뭐 이게 큰 단원 이름은 태양계인데요. 예, 태양계인데 지구에 대해서 배우고 달에 대해서 배우고 태양계 구성, 이제 행성들에 대해서 배우고 여기 행성이랑 태양도 들어갑니다. 행성이나 태양에 대해서 배웁니다. 예, 전체적으로 다 태양계인 이제 지구에 대해서 이제 먼저 배우는데 지구의 크기를 에라토스테네스가 측정을 했어요. 한 200년 전에 대단한 거지 사실. 에라토스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뭐 도서관 관장이야.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런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도시죠. 알렉산드리아의 어떤 도서관 관장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런 문헌을 읽은 거야. 하진날 정오에 시에네에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다. 근데 하진날 정오에 우리 동네 알렉산드리아에는 그림자가 생기거든. 근데 시에네는 안 생긴대. 그림자가 안 생기려면 이렇게 태양빛이 이렇게 수직으로 비춰야 되거든요. 이상하게 생각했겠지. 왜 시에네는 그 하진날 정오에 그림자가 안 생기지? 우리는 생기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수학자이기도 하거든요. 에라토스테네스가. 그래서 이제 수학적으로 기하학적 원리를 이용해서 지구 크기를 측정합니다. 일단은 이게 지금 2000년도 더 전이기 때문에 뭐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생각한 사람도 많았어요. 2000년도 더 전에는. 근데 지구가 둥글다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알렉산드리아가 지금도 이제 도시명이 있어요. 여기 보면 알렉산드리아라고 있어요. 여기 그쵸? 보이나? 확대할 여기 보이죠? 알렉산드리아. 여기가 알렉산드리아고, 시에네는 뭐 여기 어딘가 있는데 사실 어디 있어야 되냐면 북해기선이라고 하는 데 있어야 돼요. 여기 북해기선이라고 써있죠. 북해기선. 여기가 이제 북이 23.5도 되는 지점이에요. 이게 하진날에는 23.5도인 지역에 햇빛이 수직으로 들어와요. 이게 이제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어서 그렇긴 하죠. 자, 그래서 아무튼 어느 정도 될 것 같냐면 원래는 있잖아요. 여기가 알렉산드리아니까 정확하게는 사실은 여기 있는 데에서 뭘 측정을 했어야 되는데 시에네 지방이 한 요 정도 돼요. 한 요 정도. 요 정도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동일 경도상에 있어야 되거든요. 원래 정확하게는. 동일 경도상에 있지는 않아요. 그거는 조금 기억해 두시고, 동일 경도상에 있지는 않다. 뭐 그건 알고 있으시면 좋겠고. 자, 아무튼.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두 가지 가정을 세웁니다.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다. 그리고 지구로 들어오는 햇빛은 평행하다. 이 두 가지 가정하셔야 되겠고, 수학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원에서 있잖아요. 이걸 중심각이라고 하거든요. 세타를. 중심각의 크기는 호의 길이에 비례한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어. 중심각이 커지면 호의 길이도 길어지는 거예요. 중심각의 크기는 호의 길이에 비례한다. 호의 길이는 중심각 크기에 비례한다. 요거를 활용할 거야.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시에네 우물에 수직으로 비출 때 햇빛이 이렇게 오겠죠. 근데 또 하나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물을 팔 때 뭐 이렇게 삐딱하게 파나? 이렇게 삐딱하게? 이렇게 파나? 이렇게 안 파지. 이렇게 지구 중심을 향해 팝니다. 그리고 첨탑도 마찬가지예요. 첨탑도 이게 뭐 이렇게 삐딱하니 세우나? 아니에요. 이렇게 수직으로 세우거든요. 이렇게. 자, 그래서 잘 봐요. 햇빛이 이렇게 왔어. 시에네를 통과한 햇빛은 이렇게 갈 거고, 자, 여기는 햇빛이 이렇게 가는데
여기에 요 그림자 끝하고요, 이 막대랑 연결한 이 선분과 막대 끝 연결한 선분과 이 막대하고 이루는 각 있지, 이 각. 이 각이 7.2도인데 요 각은 이 나란한 평행선에서 요게 직선이 하나 이렇게 거지면 요 각이랑 요 각이랑 같잖아요. 엇각이 같다라는 거 아시죠? 그쵸? 잘 봐. 그러니까 여기가 7.2도면 여기도 7.2도일 거라는 거야. 중심각이 7.2도야. 그리고 여기를 재요. 걸어가서. 알렉산드리아랑 시에네 사이의 거리가 925km야. 그러면 식을 어떻게 세우면 되냐면 7.2도일 때 호의 길이가 925km이면, 자, 지구는 이제 동그라니까 중심각 크기가 이제 360도가 되면, 비례하니까 2파이r로 지구 둘레가 될 거다. 요렇게 식을 세우는 거예요. 비례식. 중심각의 크기랑 호의 길이가 비례하기 때문에 7.2도일 때 925km이면 360도일 때는 지구 둘레가 나오겠죠? 지구 둘레 2파이r일 거다. 이렇게 식을 세웁니다. 근데 이게 비례식이라는 게 순서가 맞으면 되는 거여서, 여기 봐봐. 여기 360대 2파이r, 7.2도 대 925. 이거 괜찮죠? 그쵸? 내가 쓴 거랑 이거랑 다르지만, 이거 둘 다 맞는 거예요. 얘를 맞고 얘는 틀린 게 아니야. 둘 다 맞는 겁니다. 자, 선생님 이제 순서대로 하는 게 좋으니까 7.2도일 때 925km이면 360도일 때 2파이r이다. 이렇게 식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비례식을 세워라 라고 하면 요 식을 세우시고, 뭐 식을 써라 라고 하면 이렇게 쓰는 거고요. 풀어라 하면 푸는 거고요. 일단 비례식을 세워라 하면 이걸 세울 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요렇게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이랑 같다, 이런 거 아시죠? 7.2 곱하기 2파이r은 요렇게 360 곱하기 925. 그러면 보통은 r을 많이 구해. 반지름을. r은 7.2 곱하기 2파이로 나눠주시면 되죠. 양변을. 이렇게 하면 되죠. 파이는 뭐 3.14 집어넣어도 되고. 그러면 반지름이 7,365km가 나와요. 근데 실제로는 6,400km예요. 6,400km. 대략 6,400km. 적도는 6,378이고 극쪽은 이제 6,357인데 대략 6,400km 정도 돼요. 조금 크게 나왔죠, 그렇죠? 한 15% 정도 크게 나왔습니다. 이 둘레도 원래는 4만 km예요, 지구가. 4만 km보다 좀 크죠? 그래서 좀 차이가 난다 이거야. 이것도 잘한 거죠. 잘한 건데 차이가 나는 이유는 지구가 완전한 구형은 아니에요. 여기도 써있지만 적도 반지름이 좀 더 길어요. 완전한 구형이 아니고 두 지점 사이 거리 측정이 정확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책에는 이 두 개를 쓰시면 됩니다. 책에 나온 두 개를. 실제로 왜 차이 나냐?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 아니며 두 지점 사이 거리 측정이 정확하지 않았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시에네와 알렉산드리아가 동일 경도상에 있지를 않아요. 아까 쌤이 잠깐 얘기했는데 그게 더 중요해. 왜냐면 사실 거의 구야. 완전한 구는 아니어도 거의 구야. 오차가 그것 때문에 15%가 나진 않아요. 조금 찌그러져 있어도. 그래서 원래 알렉산드리아와 시에네가 이렇게 동일 경도상에 있어야지 되는데 조금 이렇게 빗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거리가 어떻게 됐겠어요? 이 거리가, 호의 길이가 길게 측정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더 길어진 거야, 실제는. 근데 옛날 책에는 이거 써져 있었는데 요즘에
책이 바뀌면서 이게 너무 어렵다고 생각했나봐요. 그래서 그건 빠졌는데, 책에 있는 대로 완전한 구형은 아니며, 두 지점 사이 거리 측정이 정확하지 않았다. 이거 두 개 쓰시면 되겠고. 자, 위도차를 이용해서 지구 크기 측정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두 지점의 중심각의 크기를 알아야 되는데, 위도차를 알아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위도가 뭐냐면 원래 적도에서부터 이 각도를 위도라고 하죠. A 지역의 위도가 이만큼이고 B 지역의 위도가 이만큼이면 A 위도에서 B 위도 빼면 여기 나오겠죠. 중심각의 크기.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위도 차이가 중심각의 크기랑 같다 이거야. 근데 이거는 동일 경도상의 지점의 위도차를 측정을 해야 돼요. 같은 경도에 있는 두 지점의 위도차를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요 호의 길이 재야죠. 두 지점 사이 길이 잽니다. 그러면은 똑같이 풀 수가 있어요. 이제 크기 측정하는 방법인데, 일단 지구 크기 측정하는 것 좀 다시 보겠습니다. 칸 채우기 좀 하면서 할게요. 에라토스테네스의 지구 크기 측정 원리.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한다. 그 다음에 에라토스테네스의 가정.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다. 그래야지 중심각의 크기가 호의 길이에 비례한다. 이걸 써먹을 수가 있고요. 지구로 들어온 햇빛은 평행하다. 그래서 실제로 측정한 값은, 자, 알렉산드리아에 세운 막대와 그림자 끝이 이루는 각도를 측정합니다. 각도를 측정하는 거지, 이거 막대 길이가 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이거 좀 아셔야 되는데, 막대가 길건 짧건 상관이 없어요. 이 각도는 그대로 7.2도이기 때문에. 자, 알렉산드리아와 시에네 사이의 거리를 측정을 합니다. 만약에 위도차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 위도차를 이용해서도 지구 크기 측정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 두 지역은 같은 경도상에 있어야 돼. 경도가 같은 두 지점의 위도차는 중심각의 크기와 같다. 뭐 그걸 활용할 거고. 자, 그림을 잘 보세요.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라고 가정했다. 맞죠? 두 지역에 들어오는 햇빛은 평행하지 않다라고 가정했다. 그렇진 않지. 알렉산드리아에 생긴 막대 그림자 길이를 측정하는 거 아니야. 이거 상관없어요. 그림자 길이가 아니라 각도. 요게 요거랑 같으니까. 중심각의 크기는 7.2도보다 크다. 아니, 얘가 7.2도면 7.2도여야 되는 거죠. 중심각의 크기는 호의 길이에 비례한다. 맞고요. 그래서 이제 비례식 세울 줄 아셔야 되는데, 360대 지구 둘레. 그럼 여기가 봐봐. 이게 각도 길이잖아요. 그럼 여기도 각도 길이가 나와야지. 각도는 7.2도, 그리고 길이 925km. 비례식 세울 줄 아시겠지요? 그 다음에 오른쪽 표는 약 2778km 떨어진 두 지역의 위도와 경도를 나타낸 것이다. 갑자기 생각나는데. 하여튼 요거 한번 해보시고요. 3번 해보십시오. 3번. 위도차. 위도차가 몇 도야? 25도 차이 나죠? 그럼 중심각의 크기도 25도인 거예요. 그 다음에 호의 길이에 해당하는 거는 이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하니까 2278km 떨어진 거죠. 그럼 식을 세워야 됩니다. 25도 떨어져 있을 때 2278km이면 360도일 때는 얼마냐? 2πr. 요렇게 곱해서 r은 2파이 곱하기 25분의
360 곱하기 2278이 되겠죠. 그렇죠? 네. 할 수 있어요? 네. 이것도 조금 연습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어려운 비례식은 아니지만 좀 연습을 해야지 안 틀리고요. 일단은 지구 운동보다는 크기 측정하는 거 먼저 좀 해볼게요. 네. 자, 94쪽 지구본으로 이제 간단하게 해보는 거야. 선생님이 여기 봐봐요. 만약에 알렉산드리아랑 요 북해기선이라고 하는 지역하고 거리가 실제로 얼마냐면 어디죠? 알렉산드리아 여기서 여기 쭉 내리면 이게 봐봐요. 이게 길이가 860km 정도야. 그러니까 925km나 되지 않아요. 예. 거리 측정이 정확하지 않았다, 뭐 그런 것도 맞는 이야기고. 만약에 이제 CNA가 여기 뭐 나오진 않더라고요. 여기 뭐 영어로 치거나 뭐 다른 말로 치면 나오겠지만 어느 정도 있을 것 같냐면 이렇게 해볼까요? 925가 어디냐? 925. 딱 925는 아니었어요. 한 뭐 요 정도 있을 것 같네요. 한 요 정도. 요 정도가 아마 CNA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간단하게 이제 요걸로 이제 지구본의 이제 뭐 반지름이라던가, 지구본의 반지름 뭐 원래 정확하게 하려면 이거 잘라가지고 이렇게 재야 되잖아. 그렇게 하지 않고 하는 거지 지금. 막대를 두 개를 세웁니다. 근데 동일 경도상에 세워야 돼. 동일 경도상에. 근데 하나는 그림자가 안 생기게 세우고 하나는 그림자가 생기게 세웁니다. 자, 여기는 그림자가 안 생기게 하고요. 여기는 그림자가 생기게 합니다. 그러면 어느 각도를 재야 되냐면 이 각도를 재는 게 아니에요. 요 그림자 끝하고 막대 끝을 연결을 하시고 실 같은 걸로 여기를 재는 거. 여기 아니야. 여기야. 여기를 재야지 이 두 지점의 중심각의 크기가 나오죠. 이해 가시죠? 여기를 재야지 여기가 나오죠. 엇각으로. 그러면 이 세타 대 L은 360대 2파이R로 식을 세워서 푸시면 된다라는 거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 거를 만약에 니네가 진짜로 한다 그러면 이제 조심할 게 뭐냐면 요 나무 막대기를, 나무는 아니지만 요 막대기를 너무 여기에다가 세우면 안 돼. 이렇게. 그러면은 그림자가 지구를 벗어나요. 예전에 뭐 이런 거 실험할 때 그런 애들이 있어가지고 하는 얘기인데, 여기 너무 이쪽에 세우면 안 되고, 한 요 정도 적당히 떨어뜨리긴 해야 되는데, 그림자 끝이 있어야지 뭐 연결할 거 아니야. 하여튼 그러긴 합니다. 자, 지구 모형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값은, 원래는 요 L과 요 세타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세타. 근데 실제로 측정한 값은 L은 재면 되죠. 줄자로 재면 되고요. 실제로는 요거를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세타 다시는 각 CB B 요렇게 써도 되죠. 요거를 측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지구 모형의 반지름을 구하기 위한 비례식 2파이R인데 여기 스몰 l이죠. 근데 이게 길이지. 그럼 여기가 각도. 근데 이게 큰 각이 나오지, 큰 각. 왜냐면 이게 큰 거니까. 큰 것끼리, 작은 것끼리, 각도 길이. 그럼 여기는 이제 30도가 되겠네요. 360을 써야지. 30도가 되겠죠. 여기 30도가 적혀 있으니까, 뭐 세타라고 해도 되고요. 알겠습니까? 신기한 일이지. 이런 거를 2000년도 더 전에 생각해서 한다라는 게.
자, 확인 문제 한번 해보시고. 자, 햇빛은 지구 모형의 어느 지점에서나 평행하게 들어옵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제 가정이긴 하지만 진짜 그래요. 예, 태양이 엄청 크고 사실 지구가 엄청 작아. 되게 멀리 떨어져 있어. 빛이 이렇게 한 줄기만 와도 사실 지구를 다 커버해요. 그래서 만약에 지구가 이만한데 태양을 이렇게 그리면은 왠지 빛이 이렇게 올 것 같잖아. 이렇게 오지 않아요. 이게 나란하게 와요, 다. 예. 별빛도 마찬가지고. 나란하게 오는 거 맞고요. 자, 실제와 같은 타원체여야 한다. 는 아니죠. 예. 타원체면은 이제 안 되고요. A, A-B, B-는 표면에 수직으로 세운다. 맞죠? 그림자 길이는 상관이 없습니다. 각도를 측정해야 되는 거고, A, O, B와 B, B-C는 같다. 이거 억각으로 같은 거죠. 자, 세타-의 크기 측정해야 되는 까닭은 중심각의 크기를 알려고 하는 거죠. 자, 이런 것도 실제로 해보셔야 됩니다. 30도이고 여기가 6cm래, 6cm. 그럼 30도일 때 6cm이면 360도일 때는 둘레니까 그냥 x라고 하시면 돼요. 반지름을 구해야 하면 2πr로 쓰시고, 둘레는 그냥 x라고 쓰시면 돼요. 반지름을 구하면 2πr 쓰시고. 그럼 여기가 이렇게 지금 12배인가요? 12배? 예. 12배죠, 그쵸? 그럼 여기도 12배여야 되죠? 물론 이렇게 해서 해도 되지. 360 곱하기 6을 30으로 나누면 되죠. 12 곱하기 6 해가지고 72cm가 둘레가 되겠네요. 이것도 스스로 안 해보면 이제 어색해가지고 이런 거 문제는 틀립니다.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위도차를 이용해서도 잴 수 있다라는 거. 우리나라 이제 광화문이랑 정남진이라고 이제 뭐 정남진, 정동진, 정서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 붙이는데, 하여튼 꼭 하지점을 지나지 그 북회기선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뭐 우리나라 광화문이 이제 서울이죠, 서울. 예, 광화문에서 이렇게 정남진, 여기 어디가 정남진인 거예요. 뭐 광주나 이런 데로 해도 됩니다. 광주도 경도가 똑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지역의 위도차가 몇 도니? 3도네요, 3도. 예. 그리고 정남진하고의 거리를 340km네. 그럼 이런 거지. 3도일 때 340km이다. 그러면 360도면은 얼마냐? 2πr. 이렇게씩 세워가지고 하면 되죠. 이건 이제 둘레니까 그냥 했네요. 48,000km. 오차 별로 안 난 거야, 이거. 원래 40,000km 정도 되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1, 2에서 모두 1에서
뭐지? 1, 2가 뭐죠? 무엇의 길이는 중심각 크기에 비례한다.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비례한다는 원리를 이용한 거고, 과정 1에서 두 지점의 위도 차이가 중심각의 크기에 해당하고요. 3번 에라토스테네스가 구한 지구의 둘레가 실제 지구 둘레와 차이나는 이유는 지구가 완전한 구형이 아니고 두 지점 사이 거리 측정이 정확하지 않았다. 확인 문제 1, 2, 3번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이게 삼각형의 닮은비 사용한 거 아니야. 삼각형 닮은비는 이따가 이제 달의 크기 측정할 때 뭐 그럴 때 사용할 거고 아니고요. 두 지역의 위도 차이로 지구 둘레를 구하였다. 뭐 그러긴 하죠. 위도차를 이용했으니까. 경도차를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위도차가 두 지역의 중심각의 크기가 되는 거고요. 비례식을 세우라라고 하면 비례식만 세우시면 됩니다. 동일 경도상에서 위도 차이가 4.1인가요? 4.1도네. 4.1도일 때 4.1도일 때 거리가 포의 길이가 452km래. 그러면 360도일 때는 얼마냐? X 이렇게 쓰면 되죠. 네. 그리고 정밀하게 측정한 어떤 뭐 차이가 나는 까닭은 그냥 책에 나온 거 쓰세요. 선생님 가르쳐준 거보다는 지구는 완전한 구가 아니다. 그 다음에 두 지역의 거리 측정이 정확하지 않았다. 거리 측정이 정확하지 않았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지구 운동을 좀 이따 하고, 일단 내신 쑥쑥에 98쪽 1번에서 8번까지 한번 해보시고요. 가정, 지구 완전한 구형이다라고 가정했고요. 평행하게 들어온다고 가정했습니다. 이엔디그 3번. 자, 그 다음에 실제로 측정한 것은 요 각도와 요 길이, 알렉산드리아에 세운 막대 길이 상관없고, 뭐 이 거리는 측정해야 되고, 중심가의 크기를 실제 측정한 게 아니라 이제 5번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간접적으로 중심가의 크기를 알아내는 거죠. 예, 2번, 5번. 자, 그래서 비례식을 이게 다 엇비슷해 보이거든요. 각도 길인데 큰 거, 작은 거잖아. 그럼 여기 큰 거, 작은 거 있어야 돼. 이게 아니야. 자, 큰 애들끼리 모으거나 작은 애들끼리 모아야 돼요. 근데 이거는 큰 거 작은 거잖아. 이것도 안 돼. 자, 큰 것끼리 모았고 각도 길이, 작은 거 각도 길이 괜찮죠? 이게 맞아요. 이게 엇비슷하게 다 써있으니까 대충 보면은 뭐 막 헷갈리거든요. 자, 잘 따지셔야 됩니다. 3번이 답이고요. 자, 왜 이렇게 조금 차이 났냐? 잘한 건데 완전한 구형이 아니기 때문에라 두 지역 사이의 거리 측정이 정확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직접 측정해야 하는 것은 세타 다시와 L입니다.
세타 다시와 L. 한번 이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막대 A 다시 그림자가 생기도록 세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안 생겨야지. 이건 그쵸? 네, 이건 그림자 안 생겨야 돼. 옳지 않은 거. 3번이 풀렸고요. 그 다음에 7번에 동일 경도상, 경도가 똑같은 얘네를 거리 측정해 가지고 해야 돼요. 위도가 똑같은 건 소용이 없고요. 경도가 똑같은 애 가와 다 2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서울하고 광주 사이에 위도 차가 얼마야? 2.4도네. 2.4도일 때 280km예요. 지구는 360도일 텐데 반지름 구하는 거니까 2파이R 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R은 2파이 곱하기 2.4분의 280 곱하기 360이네. 그런 애가 2번이네요. 2번. 자, 뭐 아실 것 같지요? 아실 것 같고요. 운동은 조금만 있다고요. 달의 크기 측정하는 거 보겠습니다. 네. 달의 크기. 달도 크기를 잴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삼각형의 닮은비를 이용하는 겁니다. 예. 내가 이제 달을 보는 거예요. 달을 보는데 달을 봅니다. 달이 써 있는데 여기에 뭐 동전이나 아니면 뭐 공이나 이런 걸 하나 가지고 달이 딱 가려질 때까지 이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달이 딱 가려진 거예요. 이게 지금. 예. 이게 보면서 이렇게 하다가 이게 달이 딱 가려질 때 멈추는 거야. 예. 그러면은 이제 빛이 직진하잖아요. 그쵸? 요렇게 삼각형을 이제 그릴 수가 있죠. 물론 이 달이야 훨씬 더 멀리 있지. 그치? 예. 원래 훨씬 더 멀리 있는데 요렇게 그리면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닮은 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닮은 삼각형. 원래 이걸 2학년 학생들은 2학기 때 배우죠. 원래는 닮은 비는. 하여튼 이 닮은 삼각형이 되는 건데 닮은 삼각형의 특징은 요 길이 b가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재는 거는 또 뭐냐면 요 스몰 l과 스몰 d는 잽니다. 눈하고 물체 사이 거리 재고요. 이 물체의 지름 잽니다. 그러면 이런 거야. 스몰 l일 때 스몰 d는 눈하고 이제 달까지의 거리. 근데 그게 이제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랑 같은 거니까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가 되면 이제 요 달의 지름이 되죠. 라지 d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라지 d이기 때문에 요렇게 곱해가지고 스몰 l 곱하기 라지 d는 스몰 d 곱하기 라지 l, 스몰 d는 l분의 스몰 d 곱하기 라지 l 요렇게 비례식을 세워서 계산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방법의 문제는 요거를 내가 못 잰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자로 뭘 잴 거야? 예.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알려주는 값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미리 알고 있어야 하는 값이 있어요. 예. 38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요. 달이. 뭐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달이 38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사에서 알려주는 거 우리가 그냥 쓰면 돼. 재려고 하지 마시고. 원래 여기에다가 반사판을 두고 왔어요. 이 달에 착륙했던 적 있잖아. 반사판이 있어가지고 지구에서 레이저를 쏘면은 반사돼서 와. 그래가지고 달까지 거리 재요.
됩니다. 줄자로 되는 건 아니고. 자, 아무튼 요대로 하시면 됩니다. 원리는 삼각형의 닮은비가 일정하다. 뭐 이게 원리가 되겠고요. 대응변의 길이비가 일정하다. 실제로 측정하면 이제 지구 지름의 4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럼 이게 상당히 큰 거죠, 사실 알고 보면. 달의 운동도 좀 나중에 하고요. 달의 크기 측정은 삼각형의 닮은비를 이용해서 측정한다. 그렇게 하면 이제 지구 지름의 약 4분의 1이 됩니다. 달의 크기 측정에 대한 설명 옳은 거. 물체는 멀어질수록 작게 보이는 거죠. 예, 크게 보이는 게 아니라. 예, 달의 크기는 삼각형 닮은비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고요. 자, 달과 같은 크기로 보이는 물체가 달을 정확히 가릴 때 물체의 지름은 달의 지름에 대응한다. 뭐 맞아요. 대응한다라는 표현 쓰죠. 그 다음에 달의 반지름은 지구 반지름의 4분의 1이다. 맞죠? 미리 알고 있어야 하는 값은 라지 L입니다. 직접 측정해야 하는 것은 스몰 l과 스몰 d. 비례식을 완성하시오. 이게 이제 L끼리 모으면 여기는 D끼리 모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 큰 거 작은 거면 큰 거 작은 거 써야지. 큰 거 작은 거 썼는데 작은 거 큰 거 쓰면 안 되죠? 되셨지요? 그 다음에 자 106쪽. 선생님 106쪽이 없는데요. 없어요? 일단 여기 한번 보세요. 106쪽은 요런 식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구멍 하나 뚫고 요거를 이제 재려고 하는 거죠. 얘를 한 3m 거리 떨어져 있고요. 보면서 얘를 이제 정확하게 이제 딱 여기 들어갔을 때 요 스몰 l을 잽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요 재야죠. 6mm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제 이 지구 그 그림의 지름을 재는 그 비례식은 스몰 l일 때 스몰 d는 라지 l일 때 라지 d인데 요거를 알고 싶은 거잖아. 스몰 라지 d는 스몰 l분의 스몰 d 곱하기 라지 l. 실제로 쓰면은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단위를 다 맞추라는 거야. 단위를. 얘가 밀리미터잖아요. 그쵸? 근데 그러면 내가 계산하자 그러면 이게 밀리미터가 나와야 되는 거야. 얘가. 그리고 이거 센티미터네. 아 어렵네. 이게 미터네. 자 그럼 이제 비례식을 그냥 다시 쓸게요. 만약에 10cm 떨어져 있을 때 6mm야. 근데 이게 이거 3을 쓰면은 통일을 해줘야 돼. 그래서 이거는 나는 그냥 300으로 쓸게요. 그냥. 왜냐면 3m니까 이렇게 센티미터 이렇게 맞춰줘야 되고. 그럼 내가 계산을 하잖아. 그럼 이게 밀리미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센티미터로 고치거나 이런 작업을 해야죠. 다시. 왜냐면 얘가 센치면 여기 밀리가 나오거든요. 이게 단위가 좀 중요하고요. 요거 풀 때는 일단 계산을 하면은 10분의 300 곱하기 6이네요. 그러면은 요렇게 나오는데 이게 밀리미터야. 그래서 센티미터로 물으면 이제 18cm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래서 18cm 나온 거죠, 그렇죠? 자, 달의 지름 구하기 위해서 실제로 측정해야 하는 값은 눈과 구멍 사이의 거리. 눈과 구멍 사이 거리. 그래서 이게 라지 L이면 여기가 이제 D니까 여기가 스몰 L, 스몰 D 이렇게 쓰면 되죠? 이거는 이렇게 바꾸면 안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돼. 자, 그냥 바로 할게요. 이거는 자, 달 그림이 구멍을 완전히 채울 때 종이에 뚫은 구멍과 시지름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 각도입니다. 이게 사실 각도.
여기를 시지름이라고 해요. 시지름. 요 각도. 요 각도를 시지름이라고 해요. 요 각도를 시지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시지름은 같은 건 맞아요. 각도는 같은 거니까. 그 다음에 자 대응변의 길이비가 일정하다 이거 사용하는 거고요. 달의 지름을 구하기 위해 실제로 측정해야 하는 값은 눈에서 달까지 달 그림까지 거리다. 아니 이거는 이제 알려주는 거 쓰는 거예요. 3m 떨어졌다 이거 알려주는 거 쓰는 겁니다. 종이에 뚫은 구멍의 지름이 클수록 눈과 종이 사이 거리가 멀어진다. 이거 맞는데 뭔 얘기냐면 만약에 봐봐요. 구멍이 커 이렇게 멀어지지. 구멍 크게 뚫었어. 멀어지지. 멀리 해야지 달이 딱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비례식은 스몰 L, 라지 L이면 이 바뀌었죠, 그쵸? 작고 크고면 작고 크고가 나와야 돼. 자, 미리 알고 있어야 하는 값은 이제 라지 L이고요. 3번 같은 거를 이제 단위를 잘 맞춰서 하는 겁니다. 자, 눈하고 종이 사이 거리가 87cm. 근데 구멍의 지름이 0.8cm. 지구까지 거리는 38만 km. 자, 봐. 센치지? 그럼 여기도 킬로에 나오는 거예요. 계산하면 이게 킬로미터인 거예요. 비례식을 쓰시면. x는 요렇게인데, 87분의 0.8 곱하기 38만 이거 계산하면 킬로미터야. 근데 이게 씩만 세우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만 답 쓰셔도 돼요. 계산하라고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씩만 세워라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좀 앞으로 가서 지구 운동에 대해서 지구 크기 측정하는 거 했고요. 지구 자전 90쪽에 자, 크기 측정할 때 했지 미안. 그거 했고 그 다음에 지구 자전 지구가 자전축을 중심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제자리에서 도는 거죠. 하루에 한 바퀴씩. 근데 방향 중요한데 서에서 동으로 돌아요. 서에서 동으로. 그러니까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뭐 우리나라 뭐 이렇게 있겠죠. 서해 바다, 동해 바다 이렇게 있잖아. 요렇게 돌아요. 이렇게. 서에서 동으로. 그럼 여기 해가 있어. 근데 여기 사람이 이렇게 보고 있어. 그럼 동해 바다에 있는 데서 해가 떠요, 그쵸? 이렇게 돌면 이제 뜹니다. 그래서 서쪽으로 져요, 태양은. 그러니까 태양이 지나가는 길은 동에서 떠서 서로 가는데 실제로 태양이 동에서 떠서 서로 가는 게 아니고 얘는 가만히 있는데 얘가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얘가 돌아가가지고 동에서 서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자, 그래서 태양, 달, 별 이런 애들은 하루에 한 바퀴씩 원을 그리며 도는 것처럼 보여. 그렇게 도는 것처럼 보이는 거를 이제 겉보기 운동이라고 해요. 실질적인 움직임은 아니고 그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일주 운동, 하루 동안의 운동을 일주 운동이라고 하고 동에서 서방향이에요. 지구는 서에서 동으로 도는데 이 애들은 움직임이 동에서 서로 갑니다. 지구 자전의 반대 방향이죠. 그리고 하루에 한 바퀴를 도니까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24시간 동안에 360도로 돌겠지? 1시간이면 15도로 도는 거예요. 1시간에 15도씩 회전합니다. 그래서 얘가 북극도 칠성도 북극성을 중심으로 이게 30도를 돌았다라고 하는 거는 2시간 지났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하루에 1시간에 15도씩 돌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이게 방향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해봐. 북쪽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쪽이 동쪽입니다. 이쪽이 서쪽이고. 예. 근데 우리가 이제 남쪽을 바라보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남쪽. 예. 남쪽을 바라볼 때는 이쪽이 동쪽이야. 이쪽이 서쪽이고. 그게 좀 어려운데, 그런 게 어려운데. 우리가 언제나 지도 같은 거 볼 때 이렇게 그리잖아요. 북쪽이고, 여기 남쪽이고, 여기 동쪽이고, 서쪽이다. 이렇게 그리잖아요. 오른쪽이 무조건 동쪽인 줄 아시는데, 사람이 북쪽을 바라보고 있으면 오른쪽이 동쪽이야. 여기 동쪽이에요. 근데 획 돌아가지고 남쪽을 바라보고 있으면 오른손이 일로 가야 되는데 왼편이 동쪽이야. 어? 그래서 남쪽 하늘 바라보고 있으면 태양이 동에서 떠서 남쪽 하늘 지나서 서로 져요. 그럼 이제 이게 무슨 방향이냐면 이게 시계 방향이지. 이게 시계 방향이지, 시계 방향. 근데 북쪽 하늘을 보고 있으면 동에서 뜨는 건 똑같아. 동에서 이렇게 서쪽으로 가는데 남쪽 하늘은 시계 방향인데요. 북쪽 하늘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요. 이게 시계 반대 방향이잖아. 이거 중요합니다. 북쪽 하늘에선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이렇게. 문제 풀 때 되면은 이제 얘가 왜 중요한지 아시는데. 자, 그런 자전을 한다라는 거죠. 예, 칸 채우기 한번 해보면, 지구의 자전, 지구가 자전축을 중심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데, 방향 중요합니다. 지구 자전은 서에서 동으로 하는 거예요. 서에서 동으로. 그리고 1시간에 15도 도는 거예요. 15도. 전체의 일주 운동. 일주 운동은 하루 동안의 움직임을 말하는 거고, 방향은 동에서 섭니다. 전체의 일주 운동은 동에서 서다. 1시간에 15도씩 돌아갑니다. 움직입니다. 자, 할 게 많아가지고 좀 빨리빨리 하고 있는데, 지구는 자전축을 중심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 맞죠? 자전에 대한 설명 맞는 거. 자, 실제로 지구 자전은 실제 운동이 아닌 겉보기 운동이다. 지구 자전은 실제 운동이지. 일주 운동이 겉보기 운동이지. 일주 운동. 일주 운동. 뭐 태양이 떴다 졌다 이런 거. 이런 게 겉보기 운동이죠. 지구는 서에서 동으로 갑니다. 서에서 동으로. 별의 일주 운동은 지구 자전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이다. 맞고요. 별이 이렇게 별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태양뿐만이 아니라 태양, 달, 별 다 일주 운동을 해요. 하룻밤에 별자리를 관측하며 1시간에 15도씩 이동합니다. 자, 북극성은 안 움직여요. 왜냐하면 자전축에 있기 때문에. 이게 지구 자전축을 쭉 따라가 보면 이 북극성을 향하고 있어가지고요. 사람이 이렇게 돌더라도 북극성에서 오는 빛은 이렇게 나란하게 오기 때문에 안 움직여요. 아무튼 북극성을 중심으로 얘가 이렇게 가. A에서 B로 가, B에서 A로 가. A에서 B로 가요. 시계 반대. 중요한데. 북쪽 하늘 바라보고 있으면 이쪽이 동이고 여기 서야. 동에서 서로 가는 거 요렇게 갑니다. A에서 B로 갑니다. 시계 반대. 근데 2시간 지났대. 그럼 이 세타 각도가 몇 도겠어요? 30도죠. 1시간에 15도. 돼요? 지구 운동 이런 게 더 어려워. 이게 방향 감각이 있어야 돼서 이거 어렵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뭐 이런 걸 천구라고 해요. 아무튼 천구라고 하는데, 바라보고 있으면 별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 뭐 오랫동안 봐야죠. 한 2시간 이렇게 보고 있어야죠. 자, 근데 이제 동쪽 하늘에서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뜬다, 이렇게. 떠요, 동쪽 하늘.
그러니까 우리가 남쪽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제 동쪽 하늘 쪽에서 어떻게 돼? 이렇게 떠. 남쪽은 이렇게 지나가 이렇게. 남쪽. 서쪽 하늘로 져. 서쪽. 이렇게 가는 게 서쪽이야. 이게 화살표 없어도 알아야 되거든요. 동에서 떠서 남 지나서 서로 갑니다. 이게 뜨는 게 동쪽, 가라앉는 게 서쪽, 지나가는 게 남쪽. 근데 북쪽은 이제 북극성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 북쪽 하늘은 북극성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 이게 15도, 이 각도들이 다 똑같은 거예요. 각도는 얘가 더 멀리 간 거 아니야. 각도는 똑같은 거예요. 이게 원의 중심에서 머니까 이게 더 먼 것 뿐이지. 15도 돌면 1시간 지나요. 알 것 같지 않습니까? 모르겠나. 자전 조금 더 해보면, 자, 우리나라에서 관측한 별의 일주운동, 북쪽 하늘에서는 별들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다. 남쪽 하늘에서는 별들이 지평선과 나란하게 동에서 서로 갑니다. 동에서 서로 회전한다. 요게 어느 쪽? 북쪽 하늘입니다. 북쪽 하늘. 요게 화살표가 없어도 아셔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감각이 좀 있어야 돼. 이러면 어느 쪽 같아요? 서쪽 하늘이야. 남쪽 하늘 이렇게 지나가는 거고요. 이 뜨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뜨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구 공전은 또 더 어렵습니다. 차근차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96쪽은) 천구 개념이라는 게 있어요. 천구. 이것까지 알려줘야 되나? 하여튼 96쪽은 내가 만약에 북극에 가서 서 있어. 그러면은 이제 이 지평선이 있고요. 하늘이 이렇게 반구 모양으로 보여요. 넓은 들판에 가서 있으면 둘러보시면 이렇게 어떤 구 안에 갇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북극에서 내가 하늘을 보고 있으면 머리 위에 북극성이 있고요. 북극성을 중심으로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 이렇게 돕니다. 별들이. 그러니까 북극성이 북쪽에 가 있으면은 당연한 거긴 한데 북쪽에 가 있으면 여기에 이제 이 사람이 서 있는 건데 북극성이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머리 위에 천정에 여기 북극성이 있고 별들이 이렇게 도는 것처럼 보이는. 근데 중위도, 우리나라 중위도잖아요. 우리나라 중위도인데 근데 사람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별들이 이렇게 저쪽 뜨는 하늘이 동쪽 하늘이지. 사실 동쪽 하늘에 떠가지고 이렇게 서쪽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근데 적도에가 있잖아. 그러면 북극성은 잘 안 보여요. 지평선에 있기 때문에 다 이렇게 동에서 떠서 서로 이렇게 동에서 떠서 서로 가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라는 거. 방향 감각이 있으면 좋다. 우리나라는 이제 북극성이 우리나라가 보통 한 38도 정도 되거든요. 위도가. 그러면 북극성도 한 38도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근데 북쪽 하늘에 떠 있어야지. 이렇게 북쪽 하늘에. 동쪽에서 어떻게 이렇게 떠서 서로 지는 요런 그림이 돼야 되죠. 이해 가나 이거? 이렇다라고. 차근차근 하겠습니다. 자전 먼저 할게요. 9번부터 16번까지 해보셔야겠네요.
지구 자전 방향은 서에서 동이고요. 전체 일주 운동은 동에서 서입니다. 지구 자전과 관련된 설명 옳지 않은 거. 자전 주기 1일이고요. 1시간에 15도 회전하는 거 맞고요. 별이 하루에 한 바퀴씩 원을 그리며 도는 거 맞고, 실제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이게 겉보기 운동이기 때문에 걔네는 가만히 있는데 내가 움직이면서 보니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북쪽 하늘에서 보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돈다. 이게 맞고요. 지구 자전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 밤과 낮 반복되고 태양이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거 맞고, 계절에 따라 이런 거는 이제 연주 운동, 공전 때문에. 공전에 이제 배울 거야. 별들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며 돈다. 이거 자전 때문에 나타나는 거고, 이것도 이제 공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역, 니은, 리을이고요. 그 다음에 자, 60도나 돌았네. 근데 4시간이 경과된 건데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A 위치에 있을 때 시각이 9시래요. 그러면 이거는 4시간을 뭐 더해야 돼, 빼야 돼? 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후 5시였던 거지. 이거 방향이 틀리면 더하거든요. B를. 그러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간다라는 거 아셔야 되고, 방향이 틀리면 이제 더하죠. 4시간을. 그러니까 이게 방향이 중요하다니까. 새벽 1시 아니고 오후 5시다. 근데 어디가 동쪽이에요? 네가 생각해봐. 어디가 동쪽이야? 왼쪽? 왼쪽? 여기가 동쪽이야. 여기 서쪽이고. 아. 북쪽 하늘 봤을 때는 오른쪽이 동쪽이에요. 아, 네. 근데 그거보다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본다를 기억하세요. 이게 시계 반대 방향. 시계 반대 방향. 시계 반대 방향.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보는 겁니다. 동쪽은 물론 여기서 이제 북쪽 하늘 바라보면 오른쪽이 동쪽이긴 해. 자, 그래서 남쪽 하늘 바라보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남쪽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면 요쪽이 동쪽이야, 요쪽이 동쪽이야? 여기가 동쪽이에요. 남쪽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쪽이 동쪽이에요. 동에서 서로 가야 되니까 1번이 맞죠. 요건 동이고 요거는 서고, 요건 북쪽 하늘이고. 14번. 이렇게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서야 서. 동에서 떠서 남쪽을 바라보고 있을 때 동에서 떠서 남 지나서 서로 지는 거야. 이게 서. 이게 뭐야? 동. 여기에 남. 여기 북. 동서남북 순으로 쓰라고 되어 있네요. 라카다나. 라카다나. 5번이네, 답은. 자, 시계 반대 방향.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이제, 물론 위쪽을 바라보면 여기가 동이고 여기가 서인데, 위에서 보면 동에서 서로 가는 것 같지만, 이 아래쪽은 이렇게 가니까 서에서 동으로 가는 것 같잖아. 그러니까 시계 반대 방향이 더 중요하다. 시계 반대 방향. 시계 반대 방향이 뭔데? 이거잖아요. B. 이게 시계 반대죠? 이거 시계죠? 시계 반대 이거죠? 자,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거고, 옳지 않은 거 찾으라고 되어 있고요. 2시간 지났대. 그럼 이 각도 몇 도 돼야 돼? 1시간에 15도인데 30도죠? 1번에도 틀린 거 고르는 거니까. P가 북극성이고 모든 호의 중심각의 크기는 같은 겁니다.
중심에서 머니까 이게 길어 보이지만 각도는 같은 거예요. 지구 자전으로 나타나는 겉보기 운동이다. 이거 맞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어느 날 한밤중에 별자리가 그림과 같았다. 6시간 후 지평선 부근에 관측할 수 있는 별자리를 쓰시오. 네. 뭐예요? 쌍둥이죠, 쌍둥이. 그러니까 6시간이면은 몇 도 도는 거예요? 90도 도는 거예요. 1시간에 15도니까. 근데 동에서 이렇게 남 지나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쌍둥이가 여기 있다가 6시간이 되면 이제 여기 가 있는 거야. 이해 가나 이게? 원래 태양들도 그러잖아요. 해도 동에서 떠서 한 대낮에 여기 있다가 이리로 가잖아. 딱 별들도 그렇게 돼. 쌍둥이가 서쪽 칸 이제 90도 지나서 서쪽 칸을 지평선 부근에서 쌍둥이 자리가 보일 거다. 자, 만만치 않죠? 공전에 대해서 다시 92쪽이네요. 어렵습니다. 이게 사실 또 공전.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1년에 한 바퀴씩 서에서 동으로 돌아요. 근데 공전 방향도 서에서 동이야. 근데 사실 서에서 동이라고 하는 게 좀 보는 방향에 따라 좀 다르긴 해, 사실은. 근데 잘 봐요.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고 이게 북극 있는 데서 바라보는 거야. 북극 있는 데를. 그러면 이렇게 돌아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돕니다. 자전을. 근데 공전도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합니다. 이렇게. 북극 있는 데서 바라보면 자전 방향이고 공전 방향이에요. 자전 방향이 이게 서에서 동이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서에서 동이야. 서에서 동. 공전도 서에서 동이야. 공전도 시계 반대 방향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하루에 약 1도다. 이건 뭐냐면 한 바퀴 도는데 365일 걸리잖아요. 근데 한 바퀴가 360도잖아. 그러니까 하루에 약 1도 도는 거 맞지? 하루에 약 1도 도는 거 맞지? 이해가요? 하루에 약 1도 도는 거 맞습니다. 공전으로 나타나는 현상, 태양의 연주 운동, 1년 동안의 움직임, 뭐 이런 거야. 계절별 별자리의 변화. 다 어려운데 잘 봐요. 좀 쉬운 걸로 합시다. 여기 잠깐 봐주세요. 어디냐? 97쪽에 잠깐 보자. 잘 봐라. 이 사자자리, 뭐 개자리 이런 거는 안 도는 거예요.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 있습니다. 이런 애들은 이제 도는 게 아닙니다. 거기 그 자리에 있어요. 근데 지구가 만약에 여기 있다. 그럼 대낮에 궁수자리를 보고 싶어. 궁수자리 여기 있잖아요. 보일까? 안 보여요. 대낮이기 때문에. 염소자리도 보일까? 안 보여요. 무슨 밤, 이게 돌아가가지고 밤이 돼가지고 무슨 자리 보이겠어요? 뭐 쌍둥이 자리가 제일 잘 보이고, 이건 이제 밤 12시에 남쪽 하늘에 딱 뜨는 겁니다. 쌍둥이 자리가. 쌍둥이 자리가 여기 보일 거예요. 여기. 근데 몇 달 지났어. 이렇게 공존해가지고. 그러면은 한밤중에 뭐가 보이냐면 사자자리가 보여. 이게 태양 반대쪽이 한밤중이거든요. 뭐 몇 달 지났어. 한밤중에 천칭자리가 보여. 같은 시각에.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다 왜 이래?
공전해가지고 천칭 자리가 와가지고 여기 보이는 게 아니라 지구가 여기 있다가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공전해가지고 이 한밤중에 보이는 별자리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궁수 자리를 보려면 한 6개월 정도 지나면은 물론 사실 요 정도만 와도 보여요. 예, 저기는 이제 초저녁에는 보이겠다. 예, 그러긴 한데 하여튼 한밤중에 보려면 머리 위에 한밤중에 보려면 6개월 정도 지나면 궁수 자리가 보여요. 그 대신 쌍둥이 자리 보이겠어? 안 보여요. 예, 그러니까 계절별 별자리가 달라진다 이런 이야기고, 물론 있잖아, 얘가 요 북쪽 하늘, 이쪽이 북쪽 하늘이거든요. 북쪽 하늘에 있는 별자리는 맨날 보여요. 남쪽 하늘에 있는 별자리가 바뀌는 거야. 그게 차이가 있는데 북쪽 하늘에 있는 별자리는 맨날 보여요. 북두칠성, 뭐 카시오페아, 북극성 이런 거. 남쪽 하늘에 있는 별자리가 바뀌는 거야. 머리 위에 있는 남쪽 하늘에 있는 별자리가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게 이제 뭐 몇 월 이렇게 써 있잖아요. 요 의미가 뭔지 아셔야 되는데, 지금 지구는 사실 1월이야. 지구가 태양이 지금 궁수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면 지구가 여기서 바라보고 있으면 궁수 자리에 이제 있잖아. 근데 1월이라고 써져 있는 거는 1월에 태양이 여기에 보인다라는 뜻이야. 1월에 궁수 자리가 보이는 게 아니고요. 태양이 궁수 자리에 있다라는 거야. 1월에. 그럼 지구는 어디 있냐면 여기 있는 거지. 1월이라고 써져 있는 궁수 자리가 보일까? 안 보여요. 태양이 여기 있으니까. 1월에 한밤중에는 어느 자리가 보일까요? 쌍둥이 자리가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1월이라고 써져 있고 11월 써져 있는 건 태양이 11월에 여기 있다 이 소리예요. 그럼 지구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지구. 한밤중에는 뭐 여기서 6개월 빼가지고 한밤중에는 양자리 보이는 거예요. 이거 이해 가나? 그리고 이게 태양이 지나가는 길을 황도라고 해요. 황도. 태양이 지나가는 길 황도라고 하고, 황도에 있는 12개의 별자리를 황도 12궁이라고 하고. 뭐 이게 되나요? 선생님 너무 빨리 하고 있는데, 만약에 4월에 지구가 어딨냐라고 하면 지구가 4월 있는 게 아니고요. 태양이 여기서 보이는 거기 때문에 지구는 여기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4월에 한밤중에 보이는 별자리는 뭐냐? 처녀자리야. 물고기 자리가 아니다. 알 것 같아? 그리고 자기 별자리랑 이게 상관이 없어요. 자기 뭐 생일 별자리 뭐 있잖아요. 선생님들 12월 생일이라 염소 자리가 내 자리거든. 근데 2월에 써 있잖아요. 그렇다고 2월에 염소 자리가 보이냐? 염소 자리 2월에 안 보여. 그러니까 자기 별자리가 자기 생일 별자리랑은 이거는 상관없어요. 이거는 그 별점 치는 별자리랑은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기준이 달라. 뭐더라? 저녁 9시경에 뭐 서쪽 하늘인가 거기에 보이는 별자리 그런 거를 이제 잡기 때문에 별점 치는 별자리랑은 달라요. 그거랑은 상관없고 그림상에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제 봐봐. 태양이 처녀 자리를 지날 때 한밤중 남쪽 하늘에서 보이는 별자리를 쓰시오. 그게 이제 처녀 자리가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그럼 10월이라는 소리인데 한밤중에 지구는 여기 있는 거고요. 한밤중에 무슨 별자리 보여?
물고기 다리 보는 거예요. 물고기 다리. 위 그림에서 4월의 한밤중 남쪽 하늘에 보일 수 있는 별자리는 6개월 더하거나 빼시면 됩니다. 예. 처녀자리, 그쵸? 처녀자리. 왜 그런지 알겠어요? 이게 4월이라고 하는 거는 태양이 여기 보인다 이거야. 지구는 여기 있는 거야. 한밤중에는 처녀자리가 보이는 거죠. 유제 3번. 자, 지구가 A에 있을 때, A에 있대요. 한밤중에 남쪽 하늘에 보이는 별자리는 어렵다. 태양은 한 5월 정도 되는 거고요. 5월이면은 천칭자리겠네요. 천칭자리가 보이겠다. 지구가 B에 있을 때 태양에 위치한 자리는 뭐겠어요? 물병자리에서 보이는 거죠. 물병자리에서 보입니다. 자, 이런 거는 다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건데, 자, 다시. 자, 다시 볼게요. 공전은 서에서 동이고, 공전은 하루에 1도씩 하고, 태양의 연주운동, 별자리 변화. 연주운동이 뭔 소리냐면, 이 별자리 사이를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게 연주운동이에요. 한두 달 지나니까, 궁수자리에 있던 게 어느 천우자리로 갔다. 이런 게 연주운동이에요. 그러면은, 요거 잘 봐요. 이거 엄청 어려워. 자, 이걸 관측한 시간은 해진 직후에 관측하기 때문에 관측 시간은 이제 뭐 동일하다고 보셔야겠죠. 태양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저녁에 이제 초저녁에 5월 1일에 오리온 자리 쌍둥이 자리 있었습니다. 한 15일 지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얘네들이 여기로 갔죠?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움직이는 것처럼. 또 15일 지나니까 일로 갔죠? 그래서 별자리들은 여기가 해가 여기로 졌으니까 이쪽이 무슨 쪽이야? 동쪽이야? 서쪽이야? 뭔 쪽이야? 서쪽이죠, 서쪽? 네. 태양이 졌으니까 별자리는 동에서 서로 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별자리 이동은 동에서 서. 연주운동이. 별자리의 연주운동은 동에서 서. 이해가? 근데 태양은, 잘 봐요. 태양은 별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해서 점점 얘가 여기로 붙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태양의 연주운동은 서에서 동으로 일어납니다. 서에서 동. 태양의 연주운동은 뭐? 서에서 동. 별자리는 동에서 서. 지구의 공전은 어느 쪽이에요? 서에서 동. 이게 헷갈린 게 뭐냐면, 원래 상대적인 움직임은 반대로 움직여야 할 것 같아요.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도니까 태양이 동에서 떠서 서로 지잖아. 그래서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돌면 태양의 움직임이 동에서 서로 갈 것처럼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실제로 관측한 결과는 어때요? 태양이 서에서 동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외우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외우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얘만 좀 이상해요. 얘만. 근데 이렇게 보이는 건 어떻게 해요? 태양의 연주운동은 뭐다? 서에서 동이다. 태양의 연주운동은 서에서 동이다. 별은 동에서 서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 아까 별자리 변하는 C컷 얘기했는데 여기 그림이 여기 있었군요. C컷 얘기했습니다. 지구가 공전하다 보면은 태양이 여기서 보이다가 나중에는 여기서 보이니까 태양이 요 별자리 사이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이렇게 이동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거를 연주운동이라고 하고요. 계절별로 잘 보이는 별자리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 별자리는 이제 황도 12궁, 그러니까 남쪽 하늘에 있는 별자리들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남쪽 하늘에 있는 별자리. 우리나라가 북쪽에 있기 때문에 한밤중에 남쪽 하늘에 보이는 별자리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지구의 공전,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1년에 한 바퀴씩 도는 운동이고 공전 방향 서에서 돕니다. 약 하루에 1도. 태양의 연주 운동. 연주 운동은 1년 동안에 돌아가서 처음 위치로 돌아오는 운동이고요. 태양 연주 운동이 이게 서에서 동이야. 동에서 서일 것 같은데 서에도 동이에요. 그렇게 보이니까. 근데 이것도 하루에 1도 도는 거예요. 1도. 천구상에 태양이 지나가는 길에 위치한 12개의 별자리를 황도 12궁이라고 해요. 황도 12궁. (7번부터) (10번까지) 한번 해보십시오. 공전은 서에서 동으로 가고요.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하루에 약 15도씩 이동한다. 공전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1도죠, 1도. 자, 별의 일주운동이 일어나는 원인이다.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자전이죠. 지구의 공전에 의해 계절에 따라 밤하늘에 보이는 별자리가 달라진다. 맞고요. 자, 별자리를 기준으로 할 때 태양은 약 하루에 1도씩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고 것처럼 보이고, 이건 태양의 연주 운동이고요. 지구 공전 때문에 나타나는 겉보기 운동이다. 자, 얘네가 이렇게 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순서는 가, 다, 나겠다. 가, 다, 나. 그쵸? 가, 다, 나. 자, 그 다음에 11월에 태양이 지나는 별자리는 그냥 이거는 읽으시면 돼요. 11월 천칭자리. 11월에 써있는 거는 태양이 거기 있다. 11월에. 그 다음 3월에 한밤중에 남쪽 하늘에서 보이는 별자리. 일단 3월을 찾으시고, 태양이 여기에 보이려면 지구는 요 반대편에 있어야 되는 거야. B. 근데 한밤중에 남쪽 하늘은 뭐야? 사자자리. 아이고. 자, 그래도 했고, 여기서 잠깐도 했고. 100쪽, 101쪽 한번 풀어봐 주시고. 공전 방향은 서에서 동이고요. 태양의 연주 운동도 서에서 동이다. 이게 중요한 건데 4번의 답입니다. 지구 공전과 관련된 설명 옳은 거. 공전 주기가 1년이고요. 이것도 아니고요. 공전으로 계절에 따라 보이는 별자리가 변한다. 이게 맞네. 3번. 4번에 3번.
13번이고 19번에 지금 이제 요게 이제 순서는 이제 다가 먼저고, 예, 다, 나, 가 순이네요. 예, 이거 아니고. 자, 태양은 쌍둥이 자리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쌍둥이 자리가 여기 있다면 태양이 이렇게 붙는 거기 때문에 이게 서에서 동으로 가는 겁니다. 동에서 서가 아니라. 쌍둥이 자리는 태양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태양이 있으면 요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동에서 서로 가는 겁니다. 지구 공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맞죠? 지금 리을 5번이고요. 20번에 준영이 생일이 6월 12일이다. 이날, 그러니까 6월이면 일단은 6월 써져 있는데 찾아봐봐. 여기네. 태양이 여기 있다라는 거야. 태양이. 그럼 지구는 여기 있어야지. 여기 지구가 있는 거야. 태양을 바라보고 있는데 태양이 여기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한밤중에 남쪽 하늘에서 보이는 별자리 6월 황소자리가 아니고 6개월 더해가지고요 전갈자리가 보이는 거예요. 이제 한밤중이면 이제 이렇게 돌아 있겠지. 태양 반대편에 남쪽 하늘 머리 위거든요. 그 한밤중에 남쪽 하늘에 보이는 별자리는 이제 전갈자리가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지구가 A에 있을 때 태양은 이거 잘 그어야겠네요. 요렇게 되면 이제 공수자리에 있네. 공수자리에. 그리고 한밤중에는 쌍둥이 자리 보이는 겁니다. 공수자리, 쌍둥이 자리. 3번 답이네요. 3번 답이고요. 자, 보세요. 자, 필요한 가정 2가지. 지구는 완전한 구형이다. 태양빛은 나란하게, 햇빛은 평행하다. 햇빛은 평행하다. 지구 모형의 반지름 구하는 비례식스래요. 세타 다시로 해도 되고 세타로 해도 되는데, 세타 다시 대 L은 360대 요건 반지름이니까 2파이R로 들어가셔야 돼. 이렇게 2파이R. 비례식스라고 하는 거 요거 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지구 모형의 반지름을 구하시오. 세타 20도라고 되어 있고요. L은 10cm고요. 360일 때 2파이R인데 파이를 3으로 하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2대 1이네. 그럼 여기도 2대 1이네. 물론 이제 비례식 풀어도 되시고, 그럼 요게 이제, 그냥 풀까요? 요거 곱하기 20은 10 곱하기 360, R은 2 곱하기 3 곱하기 20분의 10 곱하기 360. 이렇게 지워주시고, 이렇게 60이잖아요. 2를 또 지워주면 되네요. 30cm네. 자, 일주 운동은 몇 시간 동안 관측이 되었냐? 23번에 45도 동안 돌아갔으니까 1시간에 15도, 3시간이죠, 3시간. 북극성을 중심으로 별이 일주 운동하는 방향은 시계 반대 방향. 별이 일주 운동이 나타나는 까닭은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그렇죠. 지구의 자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구의 위치가 그림과 같을 때 몇 월이냐? 여기 있죠? 그러면 태양이 어디에 보이겠는가요? 여기 보이겠죠? 그럼 9월이에요. 9월. 그 다음에 한밤중에 남쪽 하늘에 있는 별자리는 9월에서 6개월 빼시면 돼요. 반대편이기 때문에 물병자를 쓰면 되고, 관측되는 별자리가 1년 동안 달라지는 까닭은 지구의 공전 때문에 그렇고요.
출력 탄탄. 지구 반지름을 구하려면 경도가 똑같아야 돼. 경도. 그러면 이 두 지역의 위도차가 2.4도네요. 예. 2.4도 차이가 나는데 요 거리가 A로부터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요 거리가 250km야. 그럴 때 360도일 때는 2파이야. 이렇게 쓰면 되는데 내가 쓴 거랑 꼭 똑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큰 거, 작은 거지. 각도, 길인데 각도가 틀렸네. 여기 각도 똑바로 써 있는 것만 보면 되겠다, 일단. 각도가 틀렸죠? 이게 길이. 작은 거, 큰 거. 작은 거, 큰 거. 괜찮네, 이거. 3번이고요. 다른 것도 볼까요? 예. 큰 거 길인데, 길이 각도. 각도 길이지?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건 이제 거리가 틀렸으니까 이거는 뭐 하지 마시고요. 3번이 답이고. 자, 옳지 않은 거. 같은 시각에 관찰할 때 별자리는 하루에 약 1도씩 이동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이제 공전이잖아, 공전. 황소자리는 점점 빨리 뜨고 빨리 지고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뭔 소리냐면 이제 황소자리가 지는 시간이 이뤄졌죠? 그러니까 지금은 얘는 아직 지지 않고 있잖아요, 아직. 그러니까 당연히 빨리 뜨고 빨리 지는 게 맞아요. 빨리 뜨고 빨리 지는 게 맞습니다. 4월 16일 양자리는 자정의 남쪽 하늘에서 관측될 것이다. 뭐가 자정에 관측돼 이제 지고 있는데 조금만 있으면 이제 양자리 지는데 안 보이지. 5월 16일경에 해가 진 직후 황소자리는 태양 부근에 위치할 것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5월 1일인데 태양에 되게 가까워졌잖아요. 그러니까 5월 16일 정도 되면 거의 비슷해지는 거지. 맞고요. 10월에 해가 진 직후 다른 별자리가 보인다. 이게 지금 5월달이니까 거의 6개월 후, 이제 5개월 후니까 다른 별자리가 보이지. 자, 수고 많았습니다. 네, 숙제 없네요.